울산시장 선거 개입,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극이었다. 김호경 에디터. 윤석열 정치검찰의 대표적 표적 수사 중 하나로 꼽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항소심 법정에서 그 허구성을 낱낱이 드러냄으로써 결국 실체 없는 조작극으로 판명됐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의 부패 혐의에 대해 경찰이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 송철호의 청탁도, 청와대의 하명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항변해왔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에 기울어 중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완전히 뒤집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치검찰이 정적 탄압을 위해 상습적으로 자행해온 꿰맞추기 기획수사에 대한 비판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4일 문재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경선에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 송 전 시장의 울산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지원한 혐의를 받은 장완석 전 균형발전 비서관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에게도 역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 등과 공모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송 전 시장이 김 시장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을 뿐더러 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의 정황 사실들도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송철호가 김기현 관련 정보를 황운하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모한 사실 등을 합리적 기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김기현 시장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황운하가 송철호로부터 김기현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전보 조치가 관련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이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비서실 내 상급자 등의 제3자가 백원우와 박형철에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김기현 비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송철호를 만나 이를 간접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자신의 공약이었던 울산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측 지원을 받고 김 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모 병원 예비타 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미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로 봤다. 다만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해 송 전 시장의 공약 수립 등에 활용한 혐의 등을 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에 가담한 울산시청 등 공무원들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에서 700만 원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큰 줄거리를 이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황 청장에게 김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정황이 있다며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또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김 시장의 비서실장에 관한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 보고서가 백원우 박형철 비서관을 통해 황 청장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민정비서관 직속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백재영 검찰수사관이 자살하는 비극까지 발생했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규명할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된 그는 검찰 출석 3시간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백 수사관은 숨지기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가족에 대한 배려를 바란다는 메모를 남겼고 이 때문에 검찰이 별건 수사로 압박하자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2019년 11월 2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으로 내려간 이후 12월 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그가 어떤 상황에 내몰렸고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었을지 천천히 가늠해 보았다라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분노를 느꼈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 검찰의 집중적인 피의사실 흘리기와 이를 받아쓰는 언론의 일방적 보도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기정사실이 됐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인들은 이른바 첩보 보고서가 민정비서관실에서 보고된 2017년 10월은 지방선거가 약 8개월이 남은 시점이라는 점,
이때에는 울산시장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 여야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당시 청와대 소속 피고인들은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첩보보고서는 경찰청에 이첩되고도 약 2달간 캐비닛에 방치되다가 관할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됐는데 그 이전에 이미 울산지방경찰청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는 점. 이 건에 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경찰청 모두 수사를 점검, 독려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점. 지방선거일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들은 우연한 계기에 민정비서관실에 입수된 범죄첩보를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청에 이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 수사 내용은 모두 억지로 꿰맞춘 허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여 지난 2023년 11월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 그리고 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15명 가운데 12명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인들은 강력 반발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심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6년, 황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송 전 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 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문모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 한병도 의원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무리수의 철퇴를 가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온 송 전 시장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작 사건, 정치적 사냥 사건이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의 고통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송 전 시장은 검찰이 상고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담담하게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도 홀가분한 표정으로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의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고래고기 사건에서 비롯된 검찰의 부당한 보복수사, 보복기소였다. 지난 5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재판받는 고통을 겪어왔지만 이제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줘 지난 고통과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부당한 수사, 부당한 기소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 검찰은 더 이상 수사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해체돼야 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을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사법을 완수하겠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의 민낯을 온 국민이 확인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민주당도 사필 규정이라고 환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 정권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가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사법부가 앞으로도 검찰의 기획, 조작 기소의 경종을 울리고 실체적 진실을 가려주기 바란다. 전 정권을 표적 삼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 정적 사냥의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나아가 그동안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편승해 정치 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한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많은 법조인이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상고심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고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하명 수사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김기현 의원은 법기술을 동원한 언어유희로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사실상 불복 입장을 내놨다.